한 차례 연기 끝에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을 드디어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역대 최다인 1,140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번 아시안게임에선 또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현지에서 취재 중인 김기범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네, 내일 개막 앞두고 있는 항저우 현지 분위기 또 우리 선수단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 게임 개막하기 전에 이제 조별리그 경기를 치렀는데요. 예, 1차전에서 9대0으로 대승을 맞아요. 거두면서 예, 굉장히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고요. 선수들은 지금 이제 축구가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각 종목별로 속속 입국을 해가지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이기 때문에 시차가 1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차 적응도 없고 기후가 조금 덥고 습한 점이 뭐 적응의 숙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어제부터는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기온도 많이 내려가서 약간 초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씨 적응에도 문제가 없고 시차 적응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대회. 무엇보다 저 이번에 도쿄올림픽이나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달리 이번에는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난 네. 제대로 된 종합대회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마음껏 네. 발휘하고 오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대회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네. 그 항저우 아시안 게임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는 전반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준비는 잘 됐는데요. 운영 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예. 사실은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글로벌, 저희 취재진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점들이 있었는데요. 예. 일단 전체적인 그 시설들, 아시안 게임이라기보다는 올림픽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규모, 또 그 굉장히 좋은 시설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 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 중국의 지역 전국체전 같다.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일정이 걸핏하면 바뀌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선수단 가운데 근대오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준비가 안 돼가지고 도착한 다음 날 훈련을 못하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많이 겪고 있고 무엇보다 여기가 이제 중국이 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시진핑 주석 관련된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극도로 좀 예민하기 때문에 뭐 개막을 내일 이제 개막식을 앞두고 있는데 주경기장 주변이 너무 철저하게 통제돼서 수영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주경기장 바로 옆에서 이제 수영장 그 경기를 치르는데 저희 그 미디어 취재진들 입장조차 못할 정도로 철통 같은 어떤 좀 뭐 방호막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면도 좀 있었고 예. 처음에 저희가 가장 놀랐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선수와 그 기자 미디어들이 만나는 공간을 그 섞여 있다고 해가지고 믹스드 존이라고 하는데요. 네. 만나서 인터뷰하는 공간인데 그 인터뷰 공간을 돈 받고 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해결은 됐어요. 됐어요. 해결이. 네. 네. 예. 근데 지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호 경비가 뭐 아주 철통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국 정부 네. 항상 뭐 이런 얘기 이런 행사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언론이나 여론 통제하는 건 어때요? 일단은 뭐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요. 이것도 저 아시안 게임도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종합대회이기 때문에 예. 선수촌, 뭐 방송센터, 미디어센터 이런 곳에서는 뭐 SNS를 통제한다거나 뭐 접속을 차단한다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머물고 있는 호텔의 와이파이로 예를 들어 접속을 하게 되면은 예. 유튜브나 SNS 이런 쪽으로 접속이 차단되는 원활하지 못한 면이 발견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조직위에서 한 사흘 전쯤에 예.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행동은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추방까지 하겠다 이런 공지사항이 굉장히 떴는데요. 예. 역시 좀 사회주의적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을 하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럼 우리 선수들이 어떤 경기 펼칠지 궁금한데요. 일단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경기 좀 짚어볼까요? 네. 아주 중요한 것들만 요약했습니다. 예. 수영의 황선우 선수 경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육상의 우리 스마일 점퍼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 도쿄올림픽에 이어서 이번에 또 큰 웃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드민턴 여자 단식의 안세영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 1위, 세계 최정상을 달리고 있는 선수여서 예. 아시안 게임에서 가장 유력한 금메달 후보라고 볼 수 있고요. 탁구 스타 신유빈 선수도 중국이 이제 탁구를 가장 잘 치는 나라잖아요. 예. 만리장성 탁구라고 그러는데
이 만리장성 탁구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저 개막식이 이제 내일 열리고 그 다음 날 일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뭐 메달 경쟁이 시작되는데 예. 첫 번째 금메달 소식을 저희 근대 5종 개인전에서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금메달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다 보니까 이거 내내 TV 네.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봐야 될 이번에 경기가 열심히 한두 개가 오셔야 아닌데. 네. 지금 말씀하신 황선우 선수, 안세영 선수, 우상혁 네. 선수, 뭐 신유빈 선수 네. 혹시 만나보셨어요? 컨디션은 어떻다 그래요? 괜찮아요? 자, 지금 황선우 선수가 어제 입국했고요. 예.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조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음. 워낙에 이제 황선우 선수는 사실 아시아 레벨이 아니라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노리고 있는 그런 월드 클래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오히려 아시안 게임에 오면 꼭 우승 금메달을 해야 된다는 좀 압박감이 올림픽보다 크기 때문에 좀 더 부담을 느낄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수영 대표팀에 이제 황선우 선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유형 400m 같은 경우에는 김우민 선수가 이번 대회에 있는데 이 선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쩌면 황선우 선수는 이번 대회 최다 관왕이 예. 김우민 선수는 4관왕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황선우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새로운 스타 탄생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아직 아까 말씀드렸던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는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국제대회에서 잇따라 세계 정상에 오르면서 기세가 아주 가파르다 볼 수 있고 우상혁 선수 역시 가장 최근에 열렸던 다이아몬드 리그 네. 파이널에서 한국 선수로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가 뭐래도 아시안게임 최고 흥행 카드는 구기 종목이잖아요. 야구와 축구인데 야구 대표팀은 아시안게임 4연패, 축구 대표팀은 3연패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또 다시 우승할 것 같습니까? 사실 3연패를 해본 적도 없고 예. 4연패를 해본 적도 없고 그때 새로운 역사를 다 쓸어가는 겁니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에 아시안게임 3번 연속 금메달 따는 거는 저 하늘이 정말 도와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네. 이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경기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9대0 두 번째 2차전에서 태국을 또 4대0으로 이겼어요. 뭐 이렇게 폭발적인 공격력을 갖고 있는 축구대표팀은 이때까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뭐 에이스라고 할 수 있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까지 어제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류했어요. 방금까지 예. 오늘 첫 훈련을 같이 하는 걸 제가 취재를 했는데요. 예. 아주 밝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훈련을 같이 하는 모습을 보고 3회 연속 팀 금메달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우리 야구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구 대표팀도 이제 아시안 게임 이미 3연패를 했고요. 이번이 4번 연속 금메달을 도전하는 것인데 예. 2006년에 못 땄고 2016년 광저우,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그다음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까지 3번 연속 야구는 우승을 했는데 그때까지는요. 프로야구 선수들 주전급 선수들이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예. 이번 대회부터는 연령 제한을 좀 뒀습니다. 25세 이하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대회를 치르게 했는데 이유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그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긴 했는데 그때 선수 선발 논란이 크게 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권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국정감사 끝에 결국에는 당시 대표팀 감독이었던 선동열 감독이 사퇴하는 그런 논란까지 있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번 대회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이른바 이제 프로야구 선수들 제19 감싸기 이런 느낌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엄격하게 선수를 선발했고 스타나 이름값으로 선발하지 않아서 조금 전력은 많이 약해졌다는 평가를 듣습니다. 그래서 25세 이하 프로 4년차 이하 선수들로 구성을 했는데요. 게다가 이 대표팀에 그래도 굉장히 좀 잘한다고 하는 프로에서 최고급 선수들인 이정우, 구창모, 이유리 이런 간판 선수 3명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에 합류가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은 많은 편입니다. 근데 오늘 밤에 여자 축구 대표팀이 미얀마하고 첫 경기 했는데 3대0으로 완승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여자 축구가 사실은 지난달에 여름에 월드컵이 이제 호주, 뉴질랜드에서 열렸는데 예. 우리 대표팀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받았는데 좀 실망스럽게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이번 아시안 게임을 좀 서력의 기회로 삼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경기 보니까 굉장히 좀 좋은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여자 축구 대표팀도 좀 선전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 면면을 보니까요. 연령대가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재밌죠. 네. 그러니까 최연소가 11살이고요.
최고령이 73살입니다. 이런 셋요? 나이 차가 62살이 나는데 그 11살 선수가 2명이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체스가 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은 굉장히 특이 종목이 많아가지고 그 몸으로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뇌 스포츠도 포함이 돼서 체스의 김사랑 선수는 11살, 스케이트보드의 문광호 선수도 6학년이거든요. 이 두 선수가 이렇게 만나보면 어린이에요. 예. 예, 그리고 그 여기 또 브릿지라는 그 카드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 출전하는 최고령 선수가 임현 씨인데 그 73살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이 차는 굉장히 많지만 똑같은 태극전사 국가대표고요. 제가 특히 좀 이번에 11살 선수들 인터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저도 되게 놀랐습니다. 제가 이 나이 때 이 정도의 인터뷰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왜 이 선수들이 국가대표가 됐는지를 알 수 있었던, 정말 성숙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체스 말씀해 주셨는데 체스도 종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색 종목도 꽤 있나 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만의 좀 볼거리가, 이색 볼거리가 있는데 체스, 브릿지, 아까 카드 게임이라고 했죠. 바둑도 정식 종목이고요. 예. 이렇게 두뇌 스포츠가 있고 e스포츠가 이번 대회 굉장히 화제입니다. e스포츠. 자, 컴퓨터 게임이죠. 예.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 채택돼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롤이라는 그 e스포츠가 있는데 여기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페이커라는 이름의 이상혁 선수가 오늘 중국으로 들어왔는데 항저우 공항이 한 100명이 넘는 중국 팬들이 장사진을 이루면서 사인해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근데 제가 뭐 여러 봤는데 이번 아시안 게임 최고 스타 한 명만 꼽으라고 그러면요. 네. 항저우 아시안 게임으로 북한한다면 페이커 이상혁 선수 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타였고 외신에서도 e스포츠에 마이클 조던이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대단하네요. 인기를 자랑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대표팀 목표가 몇입니까? 예. 이번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종합 목표는 사실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금메달 50개 이상을 획득해서 종합 순위 중국과 일본에 이어서 3위를 굳건히 지키자. 이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대회 때 일본과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본이 아무래도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엘리트 체육에 많은 투자를 했고 그래서 좀 우리와의 격차가 좀 벌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이번 우리 선수단의 목표는 그 격차를 줄이자는 겁니다. 꼭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KBS 김기범 기자였습니다. 방금 전에 인터뷰하는 가운데 전화 네트워크 상태가 좀 좋지를 못했습니다. 방송 고르지 못했던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 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